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주 깊은 푸른빛을 띠는 천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두 가지 색깔이 있는 걸 보니까 멋지죠? 단순한 보자기 같진 않고 네. 숄? 아니면 뭐 치마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걸로 모자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마스크, 스카프 아주 다용도로 쓰이는 천인데 예. 오늘 떠날 여행지에선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곳을 김지영 씨가 다녀오셨는데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고 계신 천은 제가 모로코 여행 중에 샀던 그 터번이에요. 터번. 예. 모로코 사람들은 그 천을 이렇게 머리에 둘러 써가지고 더위도 피하고 예. 그다음에 또 바람도 맞고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예. 사막 투어 그 투어 때는 필수죠.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품목이기도 예. 합니다. 그렇겠네요. 다용도 천이군요, 이 터번이. 네. 예. 자, 오늘 여행지에 대한 소개까지 해주셨는데 네. 모로코 사막 투어 다녀오셨군요. 네, 제가 그 마라케시에서 출발하는 한 2박 3일간의 그 사막 투어를 하고 왔거든요. 그 사막뿐만이 아니라 사막으로 가는 동안 그 길에 만났던 마을, 그다음에 그 사람들, 거기다 또 그 모로코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까지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사막 여행 생각만 해도 묘하고 낭만적인 그렇죠.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마라케시를 출발한 사막행 버스가 저를 미지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아틀란스 산맥으로 올라서자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모로코의 모습이 고개를 듭니다. 차를 타고 달릴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길이 참 험산궂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앞으로 하루를 꼬박 더 달려야 메르주가 사막에 도착합니다. 2박 3일로 이루어진 사막 투어를 신청하면 메르주가 사막뿐 아니라 가는 길목에 있는 몇몇 마을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요. 처음 만나게 된 이곳은 아이트 베나두라는 곳입니다. 근사한 성체 마을인데요. 성체가 있는 곳까지는 차에서 내려 조금 더 걸어가야 하는데요. 중간에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 마을이 유명하다는 얘기겠네요. 아이트 베나두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신카스바와 예전부터 있었던 구카스바로 나뉘는데요. 강 하나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라고 하기에는 물이 너무 없습니다. 현지 안내인은 오랜 가뭄으로 물이 줄었다며 예.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더 황량해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아이트 베나두는 여러 영화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떤 영화들일까요? 뭐 스타워즈, 글래디에이터 등의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유명 감독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이군요, 여기가. 네. 현재 구 카스바에는 8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통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신 카스바로 이주할 예정이라서 이들의 전통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기념품 장사를 합니다. 이 기념품들도 고풍스러운 마을을 닮았네요. 특히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파랑색은 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서운 마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로칸 블루라고 부릅니다. 네. 다른 색들도 다 독특하고 인상적이에요. 예, 강렬해요. 네, 가장 마음에 든 기념품은 이 미니 따진입니다. 아, 미니 뚝배기군요. 동네 예술가도 만났는데요. 태양빛을 돋보기로 모아서 그림을 그리는 신기한 작업을 합니다. 오. 친절한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구 카스바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낡은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건너온 기분이 듭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어디선가 불어온 시원한 바람에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음식점 내부에는 밥을 먹는 사람보다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사막에 가까운 곳이라서 채소가 많지 않고 높은 기온 때문에 튀긴 음식이 많습니다. 예. 아, 부패하니까. 그렇죠. 점심을 먹고 한참을 더 달리자 와르자잣이라는 마을이 나타납니다. 네. 좀 전에 봤던 마을보다는 꽤 현대적인 분위기가 나네요. 네, 최근에 건물을 새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옛 모습을 따라하느라 비슷한 색상을 칠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와르자잣에는 영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존 코넬리가 출연한 바람과 라이온, 또 브래드 피트가 출연한 바벨 등의 영화가 이 지역에서 촬영됐다고 하는데요. 아, 세트장이 있는 박물관보다 실제 마을이 더 멋있어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렇군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을 몇 곳을 더 지납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 위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는 게 신기하네요. 물이 풍부한 지역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예. 뭐 일종의 직감이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는 여지없이 마을이 형성돼 있군요. 어떤 마을은 예상 밖에 너무 번화한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은은하게 도네요. 마을 언덕에 올라보니 황토빛 흙과 마을이 어우러진 기묘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네. 자연의 모습이 어딘지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개성이 살아있단 말이죠. 하루 해가 저물어갈 무렵 다데스 협곡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거친 길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인데요. 다데스 협곡의 진귀한 풍경을 보는 순간 지친 마음이 활기를 찾습니다. 네. 바위 모양이 아주 독특하네요. 네. 네, 풍화작용으로 평범했던 바위는 이처럼 기이한 모양이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원숭이 손가락이라고 부릅니다. 아, 바위산 아래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도 보입니다. 야, 저런 곳에도 마을이 있었군요. 신기하네요. 오늘 밤은 다데스 협곡에 위치한 숙소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늦은 밤 숙소 옥상에서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삶을 꾸려온 베르베르인들의 연주회가 펼쳐집니다. 요 밤 분위기와 아주 묘하게 잘 어울리는 네. 음악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숙소 주변 산책에 나섰는데요. 제가 하룻밤을 머물렀던 곳이 얼마나 근사한 곳인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셨군요. 네, 숙소를 둘러싼 절벽에는 작은 카스바 모형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데요. 누구의 솜씨인지는 모르지만 하나같이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조각 박물관에 온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비해 이 지역은 유독 물이 풍부합니다. 숙소 주변 작은 약수터에는 언제나 맑고 시원한 물이 넘쳐 흐릅니다. 어쨌든 물이 귀한 곳이니까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꿀맛. 이 물에 특별한 약효가 있는지 먼 곳에서 일부러 물을 뜨러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메르주가 사막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모래먼지가 날리는 황량한 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더니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오고 주변 공기도 서늘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안내인이 토드라 계곡이라고 반가워하는 말투로 외칩니다. 이런 곳에 또 거대한 계곡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더위와 갈증에 지쳐있던 여행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던지는데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채 1분도 못 버티고 뛰쳐나옵니다. 그렇군요.
물이 비켜간 자리를 찾아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함께한 독일 여행자는 암벽타기를 하겠다며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금세 포기합니다. 장비도 없이 대단해요. 네. 아, 고된 여정에 지쳐갈 무렵 만난 토드라 계곡은 이번 여행 최고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랬겠어요. 주변에 물이 풍부해서인지 계곡에서 머지않은 곳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모로코에서 가장 큰 유대인 농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산에서 물을 끌어와 각종 농작물을 기르며 살고 있는데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향신료 농사를 지어서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의 지혜가 여기서도 돋보이네요. 네, 대표적인 작물이 알팔파인데요. 카펫을 짜는 실의 염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통 음식인 쿠스쿠스를 요리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렇고. 네. 알전 농작물이네. 예. 농작물 운반은 나귀가 맞습니다. 자그만 덩치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거 싶었는데요. 제 덩치보다도 큰 짐도 거뜬히 나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왠지 나귀는 늘 안쓰러워요. 맞아요. 표정이 일단 좀 불쌍해요. 맞아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유대인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 예. 이스라엘이 재건된 후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지금은 10,000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베르베르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된 경제원 중 하나는 바로 수공예 카페트입니다. 야, 모로코 카페트, 뭐 터키 카펫하고 쌍대 산맥을 이루잖아요. 양대 그렇죠. 산맥을. 베르베르인의 안내에 따라 카펫 공방으로 들어섭니다. 호기심에 장인을 흉내내보기도 했는데요. 제 솜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여기 남아서 함께 일하자고 하네요. 아, 정말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러게요. 이곳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방식에 따라 카펫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을 고르고 염색을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 중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공방에서 베르베르식 민트티도 대접받습니다. 민트의 맑은 향기와 설탕의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머릿속이 개운해집니다. 찻잔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공방 주인이 여행자들을 2층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카페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아, 장사에 앞서서 민트티를 서비스한 거군요. 네,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방 주인이 꺼내온 카펫의 품질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어쩜 저렇게 예쁘게 염색을 해서 정교하게 짜내는지 참 대단하죠. 카펫의 아름다움과 공방 주인의 열정은 결국 제 주머니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웬만하면 지갑 안 여시는데. 그러니까 넘어가셨네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메르주가 사막입니다. 메르주가 사막이 가까워질수록 독특한 형태의 지형이 많이 보입니다. 꼭 화산 모형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드디어 메르주가 사막 입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낙타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낙타 타기 체험. 사막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사막 여행을 함께할 낙타가 제 앞에 도착했는데요. 다행히 온순해 보이죠? 낙타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2번에 나눠서 올라탑니다. 네. 일행들이 모두 낙타에 오르고 나면 안전을 위해 서로의 낙타를 밧줄로 연결합니다. 아, 드디어 출발이군요. 아. 네. 서로의 낙타가 연결되고 보니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묘한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공동 운명체죠. 오. 그림자 근사한데요. 낙타에 몸을 실은 채 1시간 반을 더 가야 오늘의 베이스 캠프에 닿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낙타가 좀 지쳐 보이네요. 예. 낙타에겐 좀 미안하지만 낙타 위에 올라탄 여행자들은 마냥 신났습니다. 아, 진짜 현지인 같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점점 갈수록. 네. 늦은 오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서 일몰을 맞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네요.
네, 매일 맞는 일몰의 시간이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낙타 대신 사륜 구동 차량을 이용해 사막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모래 언덕 위를 질주하는 느낌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참 색다르게 사막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죠. 1시간 30분간 이어진 사막 산책이 순식간에 끝나가고 드디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합니다. 아, 네. 성공! 만세. 만세! 사실 낙타 등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생하기는 낙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럼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 낙타의 표정에도 안도감 같은 게 스쳐져요. 아우, 이제 오늘 끝났다. 쉴 시간이죠. 아, 그러시네요. 아, 저녁 식사로는 베르베르식 따진이 나왔습니다. 고된 여정 끝에 맛보는 음식이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럼요. 모릅니다. 아유, 그럼요. 시작이 반찬이죠. 흥겨운 음악이 사막에서의 하룻밤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막 여행이 제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는데요. 그 도전의 끝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습니다. 아, 정말 모로코 사막 여행 생각했던 것처럼 참 낭만적이고 예.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막이 저렇게 꽤 아름다운지는 저는 이제 또 처음 알았는데 네. 또 중간중간에 들르신 마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김재영 씨와 같은 여정으로 나도 한번 여행해 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좀 정보를 주시겠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마라케시에 가서 그 사막 투어 네. 하는 거를 신청만 하면 돼요. 단체 투어. 투어가 있군요. 네, 단체 투어가 있는데 그 제마 엘프나 광장 근처에 가면 예. 그 여행 광고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서 선택해서 그 신청을 하면 예. 사람들이 모아주면 이제 떠나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일정 조정은 그 본인의 개성에 맞게 조정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박 3일 코스를 택했는데요. 뭐 1박 2일 코스, 그다음에 뭐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여러 코스가 있으니까 그 본인의 여행 경비 일정에 맞춰서 잘 조절만 하면은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에 뭐 김정 씨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그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꼭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더 큰 추억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다녀오신 여행지를 담은 테이프 저에게 보내주시면 네. 더욱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죠. 네. 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고요. 저희와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